안녕하세요. 경제학 장 박사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경쟁사가 우리랑 한 약속을 몰래 어기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면 기업들은 과연 어떻게 서로 짜고 가격을 올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게임 이론의 바이블이죠. 김영세 교수님의 책을 바탕으로 이 보이지 않는 담합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먼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 경쟁사가 약속을 어기고 몰래 생산량을 늘리는지 아니면 가격을 살짝 내리는지 우리가 전혀 알 방법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담합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미스터리를 풀어볼 겁니다. 자, 그럼 현실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과는 달리 실제 시장은요, 불확실성이라는 아주 짙은 안개로 가득 차 있거든요. 이런 곳에서 담합을 유지한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임입니다. 바로 이 불안전 정보라는 게 핵심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시장 가격이 갑자기 뚝 떨어졌다고 쳐보죠. 이게 과연 경쟁사가 몰래 생산량을 늘려서 우리 뒤통수를 친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날따라 운이 없어서 시장 전체의 수요가 줄어든 탓일까요? 이걸 알 길이 없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처럼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누가 배신하면 바로 딱 걸리니까 응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배신할 엄두를 못 내죠. 근데 오른쪽, 바로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는 모든 게 추측일 뿐이에요. 배신한 것 같다고 섣불리 보복에 나섰다가 알고 보니 아무 잘못 없는 파트너와의 관계만 망가뜨릴 수도 있는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인 겁니다. 아니, 그럼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은 그냥 담합을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짙은 안개를 뚫고 서로의 신뢰를 지킬 수 있는 뭔가 기가 막힌 방법이라도 있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경제학자들이 답을 내놓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이 정보의 격차를 뛰어넘어서 담합을 가능하게 만드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이름도 살벌한 방아쇠 가격 전략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정말 간단해요. 서로의 생산량은 못 보지만 시장 가격은 우리 모두가 볼 수 있지 않느냐? 바로 이겁니다. 모두가 함께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 바로 시장 가격을 담합을 지키는 일종의 신호등으로 사용하는 거죠. 이 전략, 들어보면 정말 단순한데 아주 강력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그 핵심 원리는 딱 두 가지, 상태를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요. 세상은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정상 국면. 시장 가격이 우리가 정한 기준선보다 높게 잘 유지되면 모두가 약속한 대로 생산량을 줄여서 다 같이 이익을 보는 그런 평화의 시기입니다. 두 번째는 보복 국면. 만약 가격이 그 기준선 아래로 뚝 떨어졌다? 그땐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 모두가 생산량을 확 늘려서 시장을 말 그대로 피바다로 만드는 전쟁의 시기로 돌입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방아쇠 가격입니다. 여기 보이는 P7 기호가 바로 그 기준선이죠. 뭐랄까 일종의 인계철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 가격이 이 선을 딱 건드리는 순간 모든 평화는 끝나고 전면전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을 얼마나 예민하게 또 얼마나 합리적으로 설정하느냐가 이 전략의 성패를 가릅니다. 그리고 이건 평화로울 때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 바로 담합 생산량입니다. 여기서는 QC라고 표시했죠. Collusive, 그러니까 담합을 뜻하는 영어 단어에 앞글자를 딴 거예요. 우리 모두 이만큼만 생산하자라고 약속하는 거죠. 공급을 줄여서 시장 가격을 높게 유지하고 다 같이 높은 이익을 누리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바로 보복 생산량 QN입니다. 이게 바로 핵무기예요. 방아쇠가 당겨지면 모든 기업은 이만큼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늘려버립니다. 그럼 시장에 물건이 넘쳐나니까 가격은 폭락하겠죠. 결국 배신자는 물론이고 담합에 참여한 모두가 끔찍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다 같이 죽는다는 공멸의 공포가 배신하고 싶은 유혹을 막고 담합을 유지시키는 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영리한 전략이 그냥 이론 속에만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 전략을 사용했던 사례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 여행을 떠나서 1880년대 미국으로 한번 가보시죠. 880년대 미국의 철도 회사들이 공동운영위원회, 영어로는 JEC라는 이름의 카르텔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서로가 화물을 얼마나 실어 나누는지 일일이 감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담합을 오랫동안 유지했죠. 그리고 바로 이 그래프가 그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1880년부터 6년 동안의 철도 운임 변화를 나타낸 건데요. 자, 한번 자세히 보세요. 뭔가 어떤 일정한 패턴 같은 게 보이지 않으시나요? 이 그래프를 한번 같이 분석해 볼까요? 이렇게 운임이 높고 안정적으로 쭉 유지되는 구간, 이게 바로 담합이 잘 지켜지는 평화로운 정상 국면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운임이 수직으로 뚝 떨어지는 구간이 나타나죠. 이게 바로 누군가가 배신했거나 혹은 그냥 수요가 갑자기 줄어서 방아쇠 가격이 무너지면서 시작된 보복 국면, 즉 가격 전쟁입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요. 이 끔찍한 전쟁이 일정 기간 계속되다가 슬그머니 다시 높은 가격으로 복귀하는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아쇠 가격 전략이 작동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비밀을 파헤쳐 봤죠? 우리가 발견한 핵심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현실의 담합은 서로를 완벽하게 감시할 수 없는 불완전 정보 때문에 깨지기가 아주 쉽다는 것. 둘째, 기업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볼 수 있는 시장 가격을 방아쇠로 사용하는 아주 영리한 전략을 쓴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전략은 누군가의 배신이 아니라 그냥 수요가 줄어드는 오해만으로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평화로운 담합과 끔찍한 가격 전쟁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불안정한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립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지나치는 주유소들의 기름값은 왜 다들 비슷비슷하게 같이 오르고 내릴까요? 통신사들은 왜 약속이나 한 것처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요금제를 내놓는 걸까요? 어쩌면 이들 역시 서로를 직접 감시하진 않지만 바로 이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방어쇠를 이용해서 그들만의 게임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부터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